안녕하세요. 코드블랙 TV를 시청해주시는 블랙님들. 자, 오늘 또 성투하셨나요? 주말 잘 쉬고 월요일 이제 좀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오늘 좀 시장을 보면은 초반에 역시나 지난주 흐름의 연장선으로 로봇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자, 그렇죠. 사실 이번 로봇의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작점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두산이 그동안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로봇 관련 업종들이 초반에 한 점심전 1시 전까지 오후 13시 전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후부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출회되면서 약간 좀 애매하게 만들어졌죠. 근데 지금 단기간에 유입된 자금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금 올해 제가 뭐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솔림이 올해 좀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를 고려했을 때 물론 오늘 오전에 강세를 보인 후에 이렇게 좀 하락세를 보인 상황 보여주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단번에 여기서 빠지면서 하락은 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은 이번 주 한번 눌림에 좀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관심을 갖고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 또 눈에 띄었던 거는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네, 바이오가 굉장한 강세를 보여줬는데 전통적으로 지금 특히나 이제 바이오는 물론 오늘 펩트론도 강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일단 비만 쪽이 약간 뭐 노보디스크랑 위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비만 그다음에 당뇨 여기까지 연결되면서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펩트론, 인벤티지램 뭐 특히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여기서 뭐 AI 의료기기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아이센스 뭐 이런 것들 당뇨, 비만 관련된 것들. 그런데 그동안에 오늘 좀 눈에 띄었던 바이오 쪽의 흐름은 알테오젠, ADC 관련제 마크, 알테오젠은 또 레고캔 바이오. 그러니까 국내에서 바이오텍인데 기술 수출 이력이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 그 기술 수출 레퍼런스가 그 규모, 계약 규모가 작은 게 아닌 그런 기업들이 오늘 의미 있게 좀 반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레오켄 바이오나 알테오젠, 그리고 뭐 에이빌 바이오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중 하나예요. 유한양행입니다. 이거 유한양행도 뭐 지금 뭐 HLB도 그렇고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지만 유한양행 역시나 못지않게 좀 장기 투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시장 흐름 쫙 읽은 다음에 유한양행을 한번 체크하고 요거를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기업 분석 요거를 한번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최대한 좀 쉽게 설명드리고자 준비를 할 텐데 그래도 제약 용어가 전체적으로 좀 어렵긴 하죠. 저 역시나 어쨌든 뭐 바이오 쪽이라든지 뭐 화학 이런 걸 전공한 자가 아니고 저는 어쨌든 경제학 전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입장에서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된다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뭐다 이런 것까지 좀 체크를 할 텐데, 오늘 그 리뷰 그 예고편 한번 살짝 맛보게 한 다음에 마무리할 텐데, 자, 그럼 다이오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고, 하이닉스 이슈가 지난주에 있었죠. 계속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싸움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나오고 있는데, 하웨이의 뭐 10비라든지 이런 부분. 근데 오히려 정말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보자고요. 투자 입장에서. 그러면 삼성전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이제 되지 않을까? HBM3가 사실 하이닉스가 고대역 메모리가 하이닉스 좀 앞서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 이슈를 기반으로 한 전자가 뭔가 그래서 오늘 이상하게 반도체 업종들이 그래도 저점, 뭐 전반적으로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저점은 잡혔는데, 약간 STI 같은 거, 리플로우 장비 STI, 그다음에 PSK 홀딩스 요런 쪽이 좀 강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한번 요쪽 삼성전자 관련에 대한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뭐 하나마이크론이 중심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뭐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주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수급입니다. 왜? CPI 발표했습니다. 지금 예상치가 3.6이에요. 요것보다 그냥 전월보다는 높은 겁니다. 근데 요것보다 예상치보다 어떻게 보면 낮게 나오면 또 시장은 나름 괜찮을 건데 한번 지켜보자고요.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 9시 30분에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날 참 아이러니하게도 뭔가 많이 겹쳐있죠. 세 번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여기서 연쇄적으로 괜찮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또 괜찮을 거고, 근데 우려스럽게 나왔다면 수급적인 부분으로 엄청 괴롭힐 텐데 한번 좀 보자고요. 그래서 대형주 등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내일은 하나 이슈가 있죠. KB에서 드디어 그 말만큼 말 많았던 2차전지 인버스 상품을 내놓습니다. ETF. 근데 오히려 이게 좀 재료 소멸이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자고요, 내일. 어떻게 될지. 지속적으로 뭐 이코프로 관련이라든지 전기차 쪽 관련은 또 공공의 적인 한 명은 있죠. 한 땡땡이라고. 이것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지금 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한번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자, 레인보우 로봇 어마무시했죠. 오늘 시가총액 4조까지도 달성했습니다. 아무리 종가도 4조를 좀 달성하면서 마무리됐는데, 자, 이렇게 보고 있을 수가 없고, 네, SPSM은 안 가다가 뭐 요거 늘 현대 쪽 뭐 스마트 팩토리와 연결됐던 것 중 하나죠. 자동화 분류. 근데 뭐 LG엔솔이랑 현대차 뭐 이런 이슈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로봇 관련주가 좀 후발주격으로 안 갔던 것도 싹 갔다가 좀 꼬리를 달았는데, 근데 유입된 자금이 있어서 좀 보자고요. 두산도 지금 다시 시간에 다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기대감이 크죠. 이번 주 수요 예측, 이번 주에 좀 예측, 수요 예측 이제 공모 관련된 거 있으니까, 두산 로보틱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지금 관심도가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뭐 당장 내일에 한번 기술적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이 결과 그냥 큰 흐름에서는 이제는 고점 능력 도래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조금 먹으려다가 여러분께서 괜히 좀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내는 것보다는 그쵸. 그냥 다른 거, 사실 이 로봇의 쏠림으로서 인해서 또 다른 거 안 간 것들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노려서 가면은 괜찮으니까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에 대한 눌림으로 단기간에 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유입된 자금을 고려했을 때는 한 번에 빠지진 않습니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다뤘었던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그다음에 뭐 STI랑 이런 것도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긍정적 흐름 좀 이렇게 보면 추세랑 다 안 깨졌어요. 오히려 신고가 나왔습니다. STI는 리플로우 장비 쪽 해가지고 TFA, TFI라든지 좀 아랫단에서.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주도 섹터가 없다라는 게 시장에 대한 문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려해주면 될 것 같고, 우리 2차전지는요 지금 포스코 그룹주가 좀 더 나을 것 같고, 포스코 그룹주가 좀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쪽 좀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자, 유한양행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 유한양행 관련돼서 이거 한 번 더 좀 다룰 텐데, 일단은 지금 유한양행이 지금 타그리소 사실 이것도 좀 준비를 제가 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께서 지금 유한양행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선구자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그러니까 바이오텍들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유한양에 오픈 이노베이션 선구자. 이게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지금 유한양행이 현금 생산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통제약회사로 해가지고.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 바이오텍, 그러니까 도너 약간 이제 사실 지금 바이오텍들이 지금 신약 개발사들이 당장에 매출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싸워나가고 있잖아요. 뭐 온갖 뭐 여러 가지 막 유혹도 많을 테고 할 텐데, 어찌됐든 그런 기업에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 거를 얘네들이 오히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자기들이 갖고 와서 진행을 하는 건데,
돈이 많지만 이쪽에는 늦었으니까 이거를 한번 상생적으로 가보자 해서 좀 이렇게 그런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오스코텍의 요거죠. 지금 하고 있는 레이저 티닙.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가 커요. 왜냐면은 사실 3세대 EGFR이 이게 비소세포성 폐암인데,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3세대 신약인데, 타그리소가 원래는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타그리소인데, 지금 이게 타그리소가 여기에 하나 오늘 결과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기사를 한번 볼게요. 타그리소와 이제 항암 화학 병용용법, CP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뭐 어쨌든 단독요법이 아니라 이제 타그리소도 이제 다가 따라오는 레이저 티닙에 좀 더 한 발 나아가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병용요법 해가지고 진행을 한 건데, 자 일단 이제팔 변이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에서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 이게 사실 중요하죠. 무진행 PFS, 무진행 생존 기간이 29.4개월로 기존 단독 투여 대비 9개월간 연장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려 9개월 동안 연장한 거예요. 무진행 생존 기간이란 그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암이 어떻게 재발되거나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생존이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9개월가량이나 연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거 유한양이한테는 어쨌든 안 좋은 거 아닌가, 그쵸? 그럴 수 있어요. 이것만 보면은. 그래서 쭉 한번 볼게요. 그래서 플로라2 해가지고 이제 삼성 오늘 지금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오시마틴 단통요법 무진행 기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임상적으로 의미있게 개선시켜 긍정적인 결과. 맞아요. 그래서 뭐 사망률 위험 또한 30% 감소시키고 38% 감소시켰고, 무진행 생존기간 25kg. 단독 요법 대비해서 8.8kg 연장시켰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딱 이렇게 표가 나오죠. 플로라2 해가지고 25.5, 29.4. 그다음에 다 추가적으로 증가된 부분 보여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봐야 될 거는, 타그리소가요. 왜 이렇게 레이저 팀 이렇게 렉나더 유한양에게 얀센이랑 진행하고 있는 그 유한양에게 왜 이렇게 시장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높게 평가를 받고 좀 대항마라고, 타그리소의 대항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타그리소는 독성이 높아요. 내성도 그렇고 독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것보다 좀 낮은 부분, 그리고 이 내성이 생기고 독성이 생긴 부분을 다시 2차 치료제로서 그 시장까지도 장악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1차 치료제까지 나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요거에 대한 대항마가 될 수 있는데, 요거를 좀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된 건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막 번데기 막 이렇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내일 준비되는 대로 한 번 더 안내 드릴 텐데, 무슨 번데기 나비 막 이렇게 해서 마리포사 2,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이름을 붙여있는데, 그래서 마리포사 2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얀센이랑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역 효과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마지막 이제 안정성 결과 이상 사례로 치료 중단율은 치료제에서 프로파일을 배치했으며 새로운 안정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레이드 3 이상에서 모든 원인의 이상 사례는 오시머틴이 화학 병역 요법군 환자의 64%에서 발생해 단독 요법군보다 높았다. 그러니까 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마 유한양에 대해서 좀 더 기대치가 좀 높아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히나 유한양이 이게 지금 타그리소가 그 2차 급여 실질 그냥 뭐 건보 급여 평가 받기 위해서 그 타그리소 아스트라제네카가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유한양이 이거를 되게 굉장히 빨리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미끄러졌던 거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타그리소가 한 단계 좀 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좀 다뤄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자금이 들어왔고, 언제 대망의 이 파이널에 대한 이 결과치는 언제 볼 수 있냐? ESMO 유럽 종양학회, 여기서 이제 결과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0월이잖아요. 그러면 9월, 아직까지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이에 대한 기대감, 오늘 자금 유입된 자금 충분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고, 또 이뿐 아니라 이 유럽 종양학회 참여한 기업까지도 좀 보시면은, 일단 뭐 대표적으로 뭐 ABL 바이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서 좀 봐 나가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막 여러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막 하고 싶은데 참 이게 만들어가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코드블랙 TV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여러분 투자에 도움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번 주 시장 흐름 전체에 대해서 좀 예상하는 부분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오늘 이번 주에 좀 빅 이벤트 많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가자라는 부분, 그리고 충분히 좀 모아갈 만한 부분, 최근에 좀 쏠림으로 인해서 또 좀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좀 상당히 좀 마진이 빠진 부분, 그런 부분도 또 주목해서 지금 구간 좀 볼 필요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내일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